이 공개 라이브는 되게 오랜만에 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미리 공지는 못 드렸고, 그냥 갑자기 켰습니다. 자료 보다가 또 자료가 몇 개가 눈에 들어와서 또 다음 주 라이브 준비하기 전에 뭐 공유 드려도 될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몇몇 분들은 지금 뭐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제랑 오늘은 되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어제와 오늘이 제가 좀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라이브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뭐 중간에 뭐 되게 돌발 상황이 없지 않은 이상은 그냥 공개이기 때문에 일반 영상으로 그냥 올리도록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새 라이브 올린 다음에 게시판에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올라간 것 같아. 토지거래 맞아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전화를 좀 많이 했고, 좀 면밀히 봤습니다. 면밀히 봤고, 슬슬 제가 이제 전국 시장을 조사한 게 결국 윤곽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한국 전체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를 다 포함해서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고 좀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월달 말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중요한 거죠. 어제와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이제 지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가 있을 마지막 매도랑 매수자의 심리를 볼 수 있는 날이었고, 그리고 4월달이 넘어가면 이제 5월달이죠. 5월달은 세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달이고, 상식적으로 특이한 매물 아니고서는 5월달에 잔금을 치기 위해서 지금쯤은 윤곽이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낼 사람이 정해질 거고, 여러모로 지금 시기가 오늘 날짜와 그리고 4월 말, 5월 말까지는 굉장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뭐 약간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본인 선택이고 지금 포지션을 다 잡아 놓으신 분들은 뭐 상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전혀 무관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시기 맞습니다. 뭐 늘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확실히 2월, 3월에 비해서는 4월 달이 중요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만 지금 제가 거래를 셌었거든요. 데이터 통계를 제가 다 했는데 음, 한 며칠 전, 요번 주부터, 그러니까 전세 움직임이 약간 달라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세어봤을 때는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이어지면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좀 전세가 굉장히 비수기였죠.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좀 많이 올랐으니까 계약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살 사람 다 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격, 대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 여러 가지가 있고 전세에 대한 비수기, 전세 수요가 매매의 수요로 또 이동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혼잡이 된 다음에 상당히 비수기를 거치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굉장히 없는 편이었는데 지역별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주말을 기점으로 봤을 때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계약이 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가 또 불안해지고 전세가 다시 흔들리면 이 문제 됩니다. 실시간 맞습니다, 여러분. 음, 실시간 맞습니다. 버럭부자님 어서 오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응원이 됩니다. 어제 한 거는 이제 저희 멤버십 라이브 방송이고요.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켰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저도 매번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키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 제가 어제 했던 시계열이고, 기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요거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니까, 이, 지금, 장관님 후보, 내정자님을,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응원하시는 분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해하고요. 저도 예전에 이랬고, 저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 기조 자체가 이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여러분 이게 뭐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뭐 책을 이게 부동산 관련 책이나 뭐 주식 관련 책에 보면은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동안 되게 고정적인 질문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막 썼단 말이에요. 막 이거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뭐다.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약간 그냥 직설을 즐기기도 하고 좀 솔직한 스타일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투자와 투기의 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인생님이 제가 할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투자고요. 네가 하면 투기예요. 이 쉬운 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이 쉬운 걸 아무것도 왜냐면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비난 안 한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나 그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으신 분들도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중적이라고. 근데 지금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잖아요. 그럼 투기를 근절하겠다면서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를 근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내 가족을 근절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네가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죠. 근데 투기를 근절하겠대. 근데 얘가 봤을 땐 내가 투기거든. 그럼 투기를 근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근절이 되죠. 여러분 스스로 근절할 사람 있으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근절하겠다. 내 자신을 근절해 버리겠다. 내 부동산을 없애버리겠다. 있으세요 여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유감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각자의 이 역할이 있다고 믿는데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뭔 것 같으세요? 정치하는 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저랑 정말 수많은 분들이 다를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랑 완전 정말 저랑 의견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표를 받는 것이 표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표를 얻는 게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세요. 직장에 나가서 어떤 고객의 만족을 현실화시키고 과장님과 부장님의 기쁨조가 되어드리고 사장님의 돈을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 통장에 월급이 꽂히는 게 중요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잖아요. 열정페이. 욕하시잖아요. 열정페이 욕하시잖아요. 열정페이 욕하시는 분들은 그럼 정치인분들도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분들은 뭐 보고 하라고요? 정치인분들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아차하면 털려버리는 세상인데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번에 지금 보궐선거에서 못 보셨어요? 지금 저번 선거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당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벌하고 싶은 당을 반대당을 찍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A랑 B가 있으면 A의 정책과 B의 정책 중에 좋은 걸 찍는 게 아니라 A당을 혼내주고 싶으면 B를 찍고 B를 혼내주고 싶으면 A를 찍는 것 같아요. 그냥 분노의 투표예요, 이거는.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민심이.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 표를 얻어야 나를 지키고 내 보직을 지키잖아요. 그럼 표를 얻는 과정이 뭡니까? 남들,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이거가 왜 나왔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투기 근절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투기는 내가 하면 다 투자고 네가 하면 다 투기예요.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여러분 부모님이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다 투기예요.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 지금 집 갖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죠? 다 투기라고. 다 투기야 다. 다 투기꾼이야 전부 다. 왜? 집값 내려갈 거면 안 살 거거든. 그죠? 남이 하면 다 투기죠. 내가 하면 투자잖아요. 그럼 투기 근절이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뭐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글러먹은 거죠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 욕을 안 합니다. 제 시간도 아깝고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인 얘기하면서 그런 거 뭐 인기 받아먹을 마음도 없고 아니 여러분 회사원은 뭐가 중요해요? 월급이 중요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매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밖에 나가보세요. 나가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맥주집을 합니다. 맥주집을 한다고 쳐요. 맥주를 팔아서 애들도 키우고 나도 뭐 내 꿈을 이뤄요. 맥주집이죠. 어떤 분이 과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신다면 술 먹고 사고 쳐요. 아니면 뭐 건강이 나빠져. 아니면 뭐 음주운전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맥주집은 나쁜 사람이다.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합법적으로 장사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맥주집 합법이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안 다니셨어요? 근데 맥주집에서 맥주 파는 사람이 있고 마신 다음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맥주를 안 팔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맥주를 왜 팔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맥주집을 차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맥주를 판 거잖아요. 그 다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정치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사람들이 표를 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표를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들고 나오신 정치인을 욕하는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암묵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원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 대중과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걸 들고 나오신 이 대표직을 맡으신 분을 욕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뭐든지 부작용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부작용이 있겠죠. 부동산 투기 근절도 부작용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들고 나온 맥주집을 하신 분이 잘못이 아니라 맥주를 먹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의 이용자들끼리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요 기사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에 투기 근절이란 단어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뭐 편법으로 돈을 벌고 사기치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모르겠어요. 정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양업계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되게 그리고 기획부동산 이 3기 신도시 끝날 때까지 3기 4기 신도시 얘기 끝날 때까지 기획부동산 활개를 칠 겁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강남에 지금 사무실 삐까뻔쩍하게 차려놓고 이런 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이런 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지지 안 합니다. 요런 것도 나왔죠. 요런 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게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보면은 이것도 좀 지금 나오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이런 것도 좀 안 나와주는 게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이제 임대사업자 뭐 혜택 축소한다. 그리고 종부세 완화 원점 될 듯 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제 앞으로 정책이 바뀔까? 시장 방향이 바뀔까? 시장이 정상화가 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시장이 정상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어, 이게,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띄워준 기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이 방향으로 가냐면, 여러분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왜 나올까요, 지금? 음. 아, 제 제목은 장누리님 말씀이 맞아요. 강남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이 끝났다는 게 강남의 일부 지역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크기가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은 토지 거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허가가 난리가 없거든요. 지금 법인을 가지고 경기도권의 주요 지역은 전부 다 토지 거래 허가로 묶여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 거의 경기도 대부분이거든요. 35개 지역인가 그런데 그 지역은 법인 갔다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평택 같은 데 가서 법인 갔다 아파트 살라고 해보세요. 주나 안 주나?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줘.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보시면 아직 제 채널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 장홍재님 죄송하고요. 아마 지금 원하시는 방송 그쪽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들으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제목을 듣고 강남 아파트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가 듣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아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바가 있는데 하락할 이유가 있어야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하락은 이 가격의 하락이잖아요. 저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거든요.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몇 년을 보유해야 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주식이 좋은지, 코인이 좋은지 다 비교를 하는 건데, 단순히 어떤 그 숫자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제 방송을 예상하셨던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강남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 얘기가 나오니까 긴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어제랑 오늘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학습 효과가 있어서 뭐 사람들이 밀려나질 않습니다. 주로 뒤로 밀리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뒤로 밀리진 않아요. 김정훈님 환영합니다. 백수클럽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뭐 이렇게 낚시하려고 지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강남 부동산 이제 문 닫혔다고요. 이제 저 아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기 제 방송을 들어오실 정도면은 강남 부동산에 문이 닫혔는데 솔직히 다 닫힌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저기 서초 반포는 안 닫았더라고요. 그죠?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면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 잠깐 뭐 이게 창문 좀 이렇게 소리가 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임대사업자 뭐 혜택을 축소해라 종부세 완화는 이제 뭐 다시 얘기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기사가 떴는데 읽어보면은 이거요. 임대사업자의 어떤 과도한 혜택이 부동산 상승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약속을 정부가 왜 바꾸냐는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지금? 어. 여러분, 이게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왜 나올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혜택이 너무 크고 저 사람들은 왜 세금도 안 내냐, 왜 종부세도 안 내냐, 왜 나중에 혜택을 주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있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저렴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임대사업자의 물건은 적은데 그분들만 지금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전세랑 월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시고 못 받는 분이 계신데 당연히 물량이 적으니까 혜택을 받는 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전체 시장에 비해서 이 절대적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뭉개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 얘기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수는 간단히 그냥 무시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임대사업자 소수죠. 종부세 소수죠. 여러분 종부세 있잖아요. 기존에 종부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대답해 보세요. 작년까지 종부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저항이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 요번에 종부세가 왜 문제가 됩니까? 보유세가 왜 문제가 됩니까? 공시지가가 왜 문제가 됩니까? 다수의 국민이 불만을 표하니까 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세저항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전부 다 표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하는 분들의 약간 트렌드이기도 하고 방향성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욕하면 임대사업자를 벌해줄 것이고 그리고 뭐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종부세를 고쳐줄 것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겠죠 또? 그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임대사업자 뭐 축소해라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축소시키면 일단 이건 맞아요. 임대사업자들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뭐 불혜택을 받겠죠. 왜냐하면 어째 혜택을 축소시킬 거니까 이건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그래, 임대사업자들이 여태까지 혜택이 너무 컸어. 근데 솔직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네가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라니까요. 내가 하면 임대사업이고 남이 봤을 땐 불공정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다 들어주고 표로 환산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부자는 무조건 때려 죽이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좋아할 건 맞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항상 시장에서 혜택을 받는 곳은 경쟁률이 올라가요. 맞죠? 시장에서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면 거기 경쟁률은 올라가요. 편의점이 잘 된다 그러면 편의점 창업을 많이 하고 빵집이 잘 된다 그러면 빵집을 창업을 많이 하고 벤처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벤처기업을 많이 창업을 합니다. 한국은 이게 특히 엄청 심해요.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우르르르르르 주식이 올라간다 와르르르르르 부동산이 올라간다 우와 장난 아닙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땐 광기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부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요. 자, 시장의 혜택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불혜택을 받으면 경쟁률이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줄어요. 수가. 그럼 불혜택을 받으면 임대사업자가 줄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전세가 줄겠죠. 근데 전세가 지금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전세가 부족하죠. 근데 또 전세를 또 줄여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임대3법이나 뭐 전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없애고 임대3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4년짜리를 만들면은 누가 혜택을 보죠? 네, 임차인들은 혜택을 봅니다. 4년이니까 4년 5% 기타 등등 맞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죠. 여러분이 감정이 풀릴지 몰라도 임차인들의 혜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들의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건 정말 기본 상식이잖아요. 임차인들의 경쟁률은 올라가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들의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뭔 뜻이에요? 전세가 올라가죠. 전세가 올라간다고요. 이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가 비수기니까 아니다 어쩌다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위치에 있다 보면 이제 내려간다. 부동산 물건 쌓인다. 2억 낮춰서 거래됐다. 이제 끝이다. 곡소리 난다. 한강에서 니네끼리 만나라. 아주 악담이나 악담은 다 퍼부으시거든요. 이분들 지금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정말 농담 아니에요. 점점 줄어들어가고요. 지금 말 계속 바꾸고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렇게 내려간다 끝났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럼 이분들 지금 필살기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글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들의 지금 필살기가 세 글자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겁니다. 세 글자. 오세훈입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4년 동안 이대로 흘러왔는데 시장 딱 한 사람 바뀐 지 지금 2, 3주 됐어요. 응? 아니 제가 이분을 지지하거나 하자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회사에 한 200명이 직원인데 2년인데 4년 동안 굴러갔어. 그런데 직원 한 명이 바뀌었어. 그리고 3주가 지났어. 그런데 회사 망한대.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성인 아닙니까?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예?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잖아요. 우리 다. 이거를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이분이 어떻다는 게 아니죠. 이분 지지하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아니, 이건 아니죠. 그죠? 이분이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박영선 후보님도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셨어요. 서울시장 후보 중에 재개발, 재건축 풀겠다고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곡소리가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까지 지켜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뭐 그렇지가 않다. 좀 그런 얘기 좀 프리장님 감사합니다. 프리장님 감사드리고요. 한반님 안녕하세요. 왜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매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장도 바뀌었고 정치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거 기사 보면서 저는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는 건 원래 가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더 시장이 좀 더 자유시장 쪽으로 가면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임차인들의 경쟁률이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임차인 분들은 빌려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은 집을 빌려서 쓰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건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한테 혜택을 줬으니까 임대인은 줄어들고 임차인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의 경쟁률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세요. 자유시장의 어떤 논리를 살리면은 임대인들 또는 매매인들, 매도인들의 경쟁률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경쟁률을 올리는 거. 임대인들의 경쟁률을 올린다. 그러면 경쟁 물건이 늘죠. 그죠? 그럼 겉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이러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전세 물건이 늘어나요. 그리고 매도인들의 경쟁률을 올리면 물건 개수가 늘고 매도 호가가 내려갑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늘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임대인들과 매도인들의 경쟁률을 확 낮춰주고 있죠. 마지막 전세가 4억에 나갔는데 6억에 불러도 나가는 미친 시장. 아니, 이게 현장 나가보면은 임대인분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대요. 물론 들으면 꼴 보기 싫죠. 알아요. 저도 아는데 자유시장이 이런데 어떡해요. 그리고 6억 원에 계약한 분도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죠? 아니, 전세 시장에 나갔는데 4억에 나가고 내가 6억을 불렀는데 경쟁 물건이 호가 4억 5천에 10개가 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6억 부른 사람은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저 정신,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럴 겁니다. 사장님 거래할 마음이 없으시군요. 집에 가세요. 연락 오면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전세를 6억에 놓고 싶어. 근데 4억 5천에 물건이 10개가 올라와 있어. 이걸 누가 거래합니까?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6억 불렀는데 나 혼자야. 주변 단지 다 합쳐서 나 혼자야.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이 펼쳐졌다가 지금 비수기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정을 받더라도 앞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장에서조차도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조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2, 3억 오른 다음에 5천 내려가 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시장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누리님 감사합니다. 비틀즈님 감사합니다. 커피 임장 나가서 사 먹겠습니다. 좋은 커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기사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저는 좀 진짜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백스콜럼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 줄 알 텐데, 저는 걱정했던 바나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 방향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땐 좀 그렇습니다. 자, 요거 기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화요일은 늦으리 여의도 목동에 전화도 못 보냐. 뭐냐면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넘어간 다음에 5일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철컹하고 잠겨요.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화요일은 늦기 때문에 요번 주말이 거의 사람이 많이 몰릴 시간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연락은 이미 많이 오고 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 얘기 나오자마자 계속 연락이 늘었어요. 근데 이건 지켜보셔야 되는 게 실제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의도나 목동이나 강남은 약간 개판입니다. 가보시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냄새를 빨리 맡는지 또 자산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지금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아는 사장님이 연락이 이 알씨 딱 코를 걸면 여러분 전화를 딱 걸어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려 그러면은 느긋하게 대화를 해줄 때가 있고 좀 급할 때가 있는데 바쁘십니다. 실장님, 사장님 다 바쁘시고 거의 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잠실을 묶으면 잠실역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잠실을 묶었잖아요, 여러분. 잠실을. 그죠? 잠실을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쵸?
이 잠시를 묶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 토지거래 허가에 잠시를 묶으니까 어떻게 된지 혹시 아세요? 예, 인근 아파트가 올랐어요. 인근 아파트가. 왜냐면 인근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잠실에 난 아파트를 꼭 사야겠는데 여기를 못 사니까 인근 아파트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분명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훈우님 감사합니다. 냉수 뭐 음료수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을 확률이 높죠. 이대로 간다면. 근데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압구정을 토지거래 허가 역으로 묶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도 낮아요.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이면 인근 지역으로 퍼져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퍼질 데가 없도록 꽉 묶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반포동 그러니까 서초 반포 같은 곳을 지금 그냥 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묶고 있는 지역 인근에도 상당히 유망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잠실 옆에 신촌동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 게 의미가 없고 강남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칩시다. 좋다 이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강남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그럼 강남 옆 서초는요? 강동구는? 동작구는? 용산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포, 광진, 성동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다 이미 여태까지 겪었던 거잖아요. 무슨 스토리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는 나중에 제 백스클럽에서 얘기하거나 제 소견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에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르는데 숫자가 표시가 안 될 뿐인 거예요.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뻔한 겁니다. 진짜 뻔한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압구정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재건축 아파트가 50억이다. 근데 소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35억이다. 이렇게 쳐요. 물론 한 40억씩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근데 압구정은 이제 계속 50억이에요. 거래 없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거래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시간 지나면. 어쨌건 간에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 허가를 조금 유보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 50억으로 픽스가 돼 있어. 사람들은 이제 보고 열 안 받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아시겠지만 반포동 아파트가 70억, 80억 이렇게 찍어야 계속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제 반포동이 압구정보다 더 좋은 지역이구나.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역전이 됐구나. 이제 반포동이 서울 아파트의 최고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 여기 계세요? 진짜로?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절대로라고 말씀드려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압구정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압구정의 집을 가지신 분들과 살고 있는 분들의 재력은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압구정이 안 오른 거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압구정도 계속 올라요. 왜냐?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가 요번에 묶어서 효과가 뭐냐고요? 죄송한 얘기로 토지거래 허가 지정은요. 그냥 풍선 플러스 상승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요. 살 사람만 못 살 뿐이에요.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저도 아는데 진짜 그냥 이게 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를 하면, 그죠? 하면은 이제 이 해당 단지들은 상승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뭐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런 데도 이제 뜸해지겠죠. 분위기는 어쨌건 약간.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시장은 갈 길을 가는데 어쨌건 해당 지역에 있는 상승은 이제 뭐 약간 멈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계획을 펼쳐도 부작용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왜 지정하는지 약간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가 함부로 여기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인데 왜 지정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효과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고 그걸 제가 어제 오늘 보고 까먹기 싫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이 닫히고 있는데 생각보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건이 충분히 없습니다. 물건이 충분히 없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도 제가 아는 분이 보내줬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토지거래 시행전 사자 여의도 목동 막판 신고가 거래 활발. 그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27일부터 발효잖아요. 지금 27일부터. 그죠?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속속 신고가, 목동 나흘새 10여 건 매매 성사. 물건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범희님 감사합니다. 저 저녁 먹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 꼭 챙겨. 건강 제일이죠. 옛날이랑 제가 철학이 많이 바뀌어서 건강을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오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아무래도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맞더라. 연락이 더 많이 늘었고 막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다만 덩치가 너무 큰 약간 뭐 압구정은 이미 먼저 움직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소 잠잠하더라. 그리고 이게 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좀 가격이 낮춰서 내놓은 것도 있어요. 빨리 팔라고. 왜냐면 이게 진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못 팔잖아요. 이제 못 팔잖아요. 입주가 안 되는 집은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호가를 낮췄어요, 지금. 호가 낮추고도 못 판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다행히 이제 마지막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원하는 효과는 못 나오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유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리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리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경쟁률을 올리면 됩니다. 경쟁률을 올리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게 경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경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경쟁률을 올리면은 그 시장은 거의 잠잠해지는 것 같고요. 경쟁률이 내려가면은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스탠스가 예전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이 정치랑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개인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의견은 다들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나랑 내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매번 선택을 하고,
저희가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화폐.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자율권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자유시장의 매력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 손에 5만 원짜리 여기 신세입니다. 이 펜은요. 사실 그냥 종이에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겠죠? 근데 종이인데 이 종이가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물건이나 음식으로 바뀌어요. 대단한 세상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종이만 들고 있으면, 신용카드만 들고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게 아니면 누가 여러분한테 음식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면 식당에 있는 분들이 음식을 해서 내다 주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그 사람들이 왜 해주겠어요? 우리 부모님 빼고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근데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그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시장이에요, 여러분. 자유시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재화를 가지고 물건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자유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시장의 근본, 시장의 근본은 애국심이나 이타심이 아니라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내 가족을 위해 빵을 굽고 내 가족을 위해서 볼트를 쪼여서 자동차 조립을 하면은 그 빵을 내가 평생 보지도 못한 남이 먹고 그 차를 내가 모르는 누군가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 저 지폐의 교환의 힘이 나를 자유롭게 하죠. 지폐만 가지고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 자유시장 자체를 인정을 하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참 좋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지폐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뭘 바꿀지 내가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시장이야말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선택권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선택권은 특권이에요. 왜냐면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선택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우리의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외로 사람들 중에 선택권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선택권이. 선택하기 귀찮잖아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냥 배급을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유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권을 자꾸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정치 논리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약간은 좀, 모두가 나와 같지는 않다라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는 않다.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그냥 우리 집 가족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이해를 해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응원할 수 없듯이 잠잠히 내가 선택한 바를 따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의 차이점을 좀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서로 미워할 일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최고예요.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분이 지났나요? 한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오늘 요번 주말에 이미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한동안 거래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또 적응을 하겠죠. 예전에 이미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 진짜 이유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묶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 풍선 효과라든가 이런 지금의 효과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에 걸쳐서 일어날 거다. 근데 내일은 약간 당일이잖아요. 내일은 좀 심하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게 5일이거든요. 토지거래 한다고 얘기한 다음에 5일이 지난 다음에 유효해지기 때문에 5일이 지나는 게 화요일부터예요. 그러면 이게 5일 이내에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5일 이내에 그 비싼 물건들을 서둘러서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왜냐면 지금 묵는 지역들의 아파트가 여러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10억 단위거든요.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잔금 어떻게 한 3개월 잡잖아요. 한 달 반에서 3개월 사이를 잡는데 지금 5일 이내에 후다닥 하고 치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일 아니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까지 소화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자 어쨌건 자 여러분 일단 일요일 저녁이기도 해서 다들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셔야겠죠. 저도 그러하고요. 오늘 라이브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좀 이게 죄송한 얘기긴 한데 다들 이제 좀 조용해졌잖아요.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6월 달까지가 5월 달까지가 기회다. 시장은 지금 갈 길을 가고 있고 지금 그냥 비수기다. 비수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시장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라서 그런다. 이해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던 분들이 하나 둘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6월달 이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제 예상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폭락한다고 기사랑 컨텐츠 실컷 팔아먹으신 분들 속 들어갔죠. 속 들어간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오세훈 오세훈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스로도 아실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거 스스로 다들 아실 거라고 전 믿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분들은 줄어들어가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는데 막판에 거래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 4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이 며칠 더 남았고 5월까지 남았고 5월이 지나고 세금 매물이 줄어드는 게 6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언제 어떤 속력으로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의 시장을 봤을 때 내가 앞으로 내 경제 활동을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런 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오늘 일요일이니까 또 일요일 밤에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월요일 날 이제 월요병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 밤에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또 일주일 정신없이 갈 텐데 내가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나? 직장만이 정답인가? 어떻게 좀 안 되나?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은 그 생각 안 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에님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에 저를 만나고 생각이 많이 바뀌셨고 한밤에님은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이미 잘 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주말엔 역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너무 많이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다 설명 못 하는데 앞뒤 빼고 비난을 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긴 좀 어렵고요. 근데 저는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이 자유시장의 논리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망할 거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맞다면 저는 곧 망할 사람이에요. 맞거든요. 그분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난 이제 망한답니다. 되게 많아요. 이제 정점을 찍고 망할 거다.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니까 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망할 사람한테 뭐하러 욕을 하세요? 그 대가와 벌을 다 제가 받을 건데 뭐하러 비난을 하세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본인한테 본인이 좀 재밌어 하는 거, 본인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니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익하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시간을 쓰니까.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리고 망할 놈 보면서 너 망할 거라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저 망하면 제가 대가를 다 치를 건데 왜 그러세요? 본인 시간 아깝게. 즐거운 거 하세요. 남 보고 망하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 옛날에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가족분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선생님들의 말이 맞다면 그 일부의 분들의 말이 맞다면 저는 망할 거니까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건 오늘 라이브는 딱 거의 1시간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또 한 주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특히 뭐 백스클럽 또 저희 얼음공장 요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 오늘 얘기를 듣고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의 결정을 해야 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지금 그 해당 단지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었는지 어제, 오늘, 내일 그 부동산의 전화 몇 통만 돌려보면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저라면 전화 돌려보거나 아니면 저처럼 저는 나가보겠어요. 왜 나가보면 전화가 잘 안 되거든. 짜증나요, 이게. 통화를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어쨌건 간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가시기 전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미 이만 인사 올리고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업데이트 올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편집을 해서요. 룰러비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원 늘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보고요.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품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